한국 사회와 이민 1주차 수업은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한 그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수업의 목표는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수업이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강의 소개와 목표를 다루었는데 본 과목의 목표는 한국 사회로 들어오는 이민과 이민정책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의 세 가지 흐름인 노동이민, 동포의 귀환이민, 결혼이민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역사, 현황, 그리고 추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동이민, 동포이민, 결혼이민이라는 세 유형의 이민을 앞으로는 글로벌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때 글로벌 관점이란 다시 서양의 관점과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등 서양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와 한국의 이민 현상을 앞으로 우리는 비교할 것인데 한국 이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민이란 무엇인가, 즉 이민의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이주의 기준은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어떤 경계, 즉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이주라고 했습니다. 이때 경계를 넘지 않은 이동은 우리 그냥 통상 이동 또는 이사라고 부르지요. 한국어에서 이주라는 용어와 이민이라는 용어도 수업에서 구분하였습니다. 이주라는 한국어 용어가 훨씬 더 큰 개념이어서 이주라는 용어는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를 다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주, internal migration과 국제 이주인 international migration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국제 이주를 우리는 이민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한국어에 있어서 이주와 이민의 차이는 이주가 훨씬 큰 개념이고 이민은 이주 안에 들어가는 국제 이주인 경우만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민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체류 기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민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유엔에서는 그동안 1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 이민이라고 하고 3개월에서 1년 미만은 단기 이민이라고 구분하면서도 통상 우리가 이민이라고 했을 때는 1년 이상 그 거주 국가를 바꾼 경우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OECD 쪽에서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하다 보니까 국가들마다 체류 기간을 너무 다 다르게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당시에 이제 통계를 가지고 국제 비교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OECD가 약 한 2006년경부터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민 통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의 고민은 장기 이민자 통계에서 이거를 다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유학생 통계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유학생 통계는 제외하기로 하고 장기 이민자의 기준을 체류 기간으로 잡지 말고 체류 권리로 잡도록 OECD는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민자의 유형과 단계를 다루었는데 이민 또는 이민자의 유형은 원인에 따라서도 나누었고 동기에 따라서도 나누었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 구분에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이 뭐였죠?
원인으로 나누었을 때 강제 이민, 자발적 이민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기로 나누었을 때 경제적 이민, 정치적 이민, 종교적 이민, 사회적 이민, 문화적 이민이라는 구분이 어떤 하나로만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민을 가면서도 사회적인 이유 또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이민을 가면서도 또 경제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민의 동기가 딱 하나는 아니고 점점 모호해지고 점점 더 복합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민의 유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용어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민자냐, 국민이냐라는 개념도 구분했고요. 그런 개념의 구분과 더불어서 영주권자라는 말 또는 귀화자라는 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이민자냐, 국민이냐, 영주권자냐라는 말은 해외에서 살펴봤을 때는 해외 한인이라는 말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말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의 영주권자를 의미하는 말을 에스니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귀화자는 이제 또 미국이라는 데에서 봤을 때는 한국계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외국적, 동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의 최근 변화는 유형별이라든지 단계별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서 단기 이민이냐 장기 이민이냐라는 구분이 있지만 단기 이민자가 장기 이민자로 변하기도 해서 그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유입국, 송출국 그리고 이민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점점 오늘날은 초국가주의가 대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의 의미도 변화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주의 여성화 문제도 아주 가볍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를 다루었지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로부터 이주가 이민으로 바뀐 시기, 즉 국경이 언제 생겼느냐 또는 국가라는 그 개념은 언제부터 생겼느냐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럽에서의 얘기하는 근대와 아시아, 중국 또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근대 시기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전 지구적 이민의 변화는 호모 사피엔스의 대륙간 이주 아주 예전부터 18, 19세기 신대륙으로의 이민, 그 다음 오늘날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오늘날의 이민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저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 이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인데요. 그 수업을 하면서 콜럼버스가 이미 알려졌던 육로, 즉 동쪽으로 간 대신 서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수업했지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아시아 지역의 이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의 근대와 아시아의 근대가 달랐다. 그 다음에 유럽의 근대는 프랑스 혁명부터 얘기하는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아시아로 유럽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고대, 중세에 머물렀는데 서양의 배들이 아시아로 오면서 즉 아시아의 항구에 대한 개항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아시아의 근대는 서양의 식민주의에 의한 강요된 근대였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콜럼버스의 원정보다 훨씬 빠르게 80년이나 거의 전에 정화의 원정이 있었는데 정화의 원정은 세계사를 바꿀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안 된 이유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들이 있으시면 정화의 원정과 콜럼버스의 원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시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확대되었는데요.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이 식민지가 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해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전통 이민국가 또는 선발 이민국가 그리고 중동으로 계약 이민을 나갔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언제부터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다음 주 수업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